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중동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스스로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데다가 트럼프의 발언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습니다. 출구가 안 보이는 전쟁이 국제 유가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런 국제 유가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랍에미리트가 다음 달 석유 수출국교구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자적인 원유 증산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른바 오일 카르텔에 큰 타격을 주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통보했다며 지도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새 무기로 새로운 표적을 설정했다고 경고해 교착 상태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약 40% 급등한 건데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재집권 뒤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보다 형량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배지를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 사이에 2차 종전회담이 불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파키스탄 현지에서 이란 국영통신 기자를 직접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진행과 또 핵심 쟁점을 물었는데요. 파키스탄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미국 측 대표단 파견이 발표된 뒤 이란 외무장관은 오만으로 출국했습니다. 기대됐던 이슬라마바드 회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소속으로 6년째 이슬라마바드 지국장을 지내고 있는 아프잘 레자 기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Direct talks nor indirect. So this is something propaganda by. I think this is something propaganda by U.S. side to put blame on Iranians. Okay, we were ready to send our invoice to Islamabad, and you look, Iranian foreign minister just left Islamabad. No, this is not like that.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먼저 논의하자는 이란의 새 제안 보도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일 뿐이라며 냉담하게 평가했습니다. 협상 진전의 관건은 여전히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에 달린 만큼 새로울 게 없는 뉴스라는 겁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데 따른 자위적 조치로 핵무기 개발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ow U.S. claim that Iran is going after nuclear bomb? This is totally baseless. This is something he wants to, dive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pinion. 이란 지도부 내분설은 가짜뉴스라며 이란 협상 대표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건 트럼프라고 지적했습니다. If both parties showing their seriousness, it could be within weeks. If you want to end this war, so come to the negotiation table. If you really don't want to Iran have a nuclear bomb, okay, Iranian already expressed their desire that they are not looking for nuclear bomb. 최근 백악관 만찬 행사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이 너무 허술했던 게 의심스럽다며 연출된 쇼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 전용기로 오만을 방문했다는 건 양국 간 신뢰가 그만큼 깊다는 증거라며 레자 기자는 종전회담이 재개된다면 이곳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에 통행료를 내는 행위는 미국인에게 금지돼 있으며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웹사이트 자주 하는 질문에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란 정부나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내는 것은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 또는 미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외국 법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지불을 하면 비미국인도 상당한 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외국 금융기관과 다른 비미국인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거의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간밤에 국제 유가는 상승하고 뉴욕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순윤 특파원,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갤런 3.78리터에 4.18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2022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쟁 직전 갤런당 3달러 선에 못 미쳤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약 40% 급등했습니다. 디젤 가격은 갤런당 5.46달러로 일주일 전에 5.51달러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에 공급망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가에선 고유가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유가 전망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4분기 가격 전망을 배럴당 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의 상방 위험, 비정상적으로 높은 석유 정제품 가격, 공급 부족 위험, 충격의 전례 없는 규모는 경제적 위험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의 지난 24일에서 27일 미국 성인 1000여 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2%만 생활비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 때의 25%보다 하락한 수치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인들은 생활비 문제와 이란과의 인기 없는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 점점 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살펴보죠.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픈 AI가 매출 목표에 미달했다는 소식에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5%,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4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하락했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과 기술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양대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we have this perpetual battle between the secular tailwind from technology, and we have this cyclical push on policy and geopolitical issues.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뉴욕 유가 기준인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69% 오른 배럴당 99.93달러에 마감하며 지난 7일에 112.95달러 이후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1.26달러로 전장 대비 2.8% 오르며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금융 리서치 기업인 텔리먼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최대한의 조건을 대부분 관철하는 방식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이 유지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이란 전쟁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매출 목표에 미달했다는 소식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것도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 AI가 신규 사용자와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앞으로 컴퓨팅 계약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부터 반도체 칩 설계 관련 종목에 이르기까지 AI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에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오픈AI와 5년간 3천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오라클은 주가가 3% 넘게 급락했고 엔비디아와 AMD도 각각 1%,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지난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으로 이번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전쟁 석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휴전과 1차 종전협상 결렬에 이어 기대했던 2차 협상은 열리지 않으면서 평화로 가는 길은 안개 속인데요. 한상욱 기자가 이번 전쟁의 주요 국면을 되짚어봤습니다. 평온하던 토요일 아침, 이란 수도 테헤란 중심부에 미사일 수천 발이 떨어졌습니다.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 진행 상황에 불만을 표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의 목표가 이란 정권 교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terrorist regime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ll say it again. They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와 고위 관료들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기며 이란 지도부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은 인접국으로 확산했습니다. 레바논 지역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공방전이 거세지며 전선은 확대됐습니다. 이란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가 공습받았고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의 석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수세에 몰리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격 봉쇄했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국제 원유 수송량이 급감하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전쟁이 한 달여 흐른 뒤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종전 협상이 진행됐지만 핵 프로그램 중단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The bad news is that we have not reached an agreement, and I think that's bad news for Iran much more than it's bad new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we go back to the United States having not come to an agreement. از ابتدا هم نباید انتظار وجود می داشت که در ظرف یک جلسه ما بتوانیم به توافق برسیم. 기대했던 2차 협상이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팽팽한 외교전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어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심 선고 이후 약 석 달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1심은 김 씨의 자금이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가 조작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단순한 인지를 넘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맞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1심에선 의례적인 선물이라며 무죄로 본 800만 원 상당의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하는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는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직접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 협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 조작 범죄와 관련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공범들의 선고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에서 1심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 조정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씨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일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1심과 가장 달랐던 건 시세 조종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넘어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본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블랙펄 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긴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장 이전부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친분이 있었던 김 씨가 수수료를 40%까지 지급하면서까지 계좌를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런 손실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20억 원을 오직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만 사용하도록 한 점 등도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블랙펄 등의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주배를 통하여 간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세 조종 행위를 하나의 범죄인 포괄 일죄로 보고 공범들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단 역시 1심과 정반대였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김 씨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간접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배치되는 간접 증거들이 훨씬 다수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해갖고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검찰은 무혐의로 1심은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결국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상고를 예고한 만큼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박광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체포작전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하며 결국 소득 없이 물러섰습니다. 12일 만에 다시 이뤄진 2차 체포작전은 공수처 대신 경험이 많은 경찰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1차 버스 차벽을 넘고 2차 저지선을 뚫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고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 만인 29일 오후 3시 항소심 판단이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체포방해 혐의는 공권력 사유화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이 있었고 체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가 처음 선고하는 사건인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신정동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해 SUV 차량이 전도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구청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사고는 더 큰 폐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넘어진 차량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청 관계자들이 다급히 망치로 유리창을 깹니다. 이어 운전자가 구출됩니다. 오전 11시쯤 서울 신정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와 SUV 한 대가 충돌해 SUV 차량이 전도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119 오기 전에
창문을 깨가지고 장비가 다 있거든요. 뭐 망치니 뭐 삽이니 다 있어요. 현장에 있던 구청 직원들이 곧바로 전도된 차량에서 운전자 구조에 나섰고 주변 도로를 통제해 큰 사고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가좌동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창고에는 신발 자재와 타이어 등이 보관 중이었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에서 승강기가 멈춰 승객 13명이 3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승객을 구출한 뒤 승강기 작동을 멈춘 병원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광명시에 있는 1,800세대 규모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갑작스럽게 끊겼다가 5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조사 결과 아파트 변압기에 문제가 생긴 걸로 파악됐는데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며 조치한 끝에 동별로 전기 공급이 차례로 재개됐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 등 사고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쓴 여성이 통증을 느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던 남성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지난 26일 밤 9시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가려움 등 통증을 느껴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휴지에는 접착제 성분의 이물질이 묻어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촬영기기를 고정하기 위해 접착제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휴지에 닦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을 놓고 비밀 경호국의 경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는 총격으로 중단된 만찬 행사를 조만간 재개하겠다고 해서 경호에도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총과 흉기로 무장한 채 말 그대로 바람처럼 보안 검색대를 지나갑니다. 깜짝 놀란 경호원들은 즉시 총을 뽑아 제지에 나섭니다. 커다란 총격음이 울려 퍼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곧이어 경호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에워싸 행사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대통령 신변 보호를 맡는 비밀 경호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요원들은 이번 경호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Based on my training and my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the U.S. Secret Service, and I have worked at that same very hotel, they did exactly what they were supposed to do, and they did it quickly, saving the president any unfortunate incidents to him. 반면 행사 참석자 의견은 달랐습니다. 뉴스앵커 출신이자 공화당 내 강경 우파 성향 정치인 캐리 레이크는 자신의 SNS에 보안이 충격적으로 부족했다면서 티켓도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했고 신분증 확인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격 사건 피의자 콜 토머스 앨런 역시 성명서에 도대체 비밀 경호국은 뭘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모퉁이마다 보안 카메라가 돌아가고 10피트마다 무장 요원들이 서 있고 금속 탐지기가 사방에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보안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질책하듯 허술한 보안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건 당시 보안 방식은 효과적이었지만 앞으로 행사를 위해 모든 수준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비밀경호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으로 중단된 만찬 행사를 이르면 30일 안에 다시 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위험에 노출된 사례가 2년 사이 벌써 3차례에 이르는 만큼 또 한 번 경호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가 위법 논란 속에서 추진해왔던 백악관 연회장 공사가 탄력을 받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백악관 연회장 공사 중단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는 명령서 초안을 법무부가 제출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질문을 던진 기자를 향해서 또다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코미디언의 농담에는 당장 해고하라면서 방송사를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에게 이렇게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자신부터 돌아보라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인 60분과 인터뷰 도중 기자가 백악관 총격 용의자의 입장문을 읽어나가자 갑자기 발끈했습니다. 기자를 코앞에 두고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I am no longer willing to permit a pedophile, rapist, and traitor to coat my hands with his crimes. What's your reaction Well, to I that? was waiting for you to read that because I knew you would, because you're horrible people, horrible people. Oh, I'm not a do you think he pedophile. was referring to you? Excuse me. I'm not a pedophile. You read that crap from some sick person. 부인 멜라니아 여사 관련 농담에 대한 반응도 논란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ABC 방송의 간판 토크쇼 진행자인 지미 키멀은 이틀 뒤 예정된 백악관 만찬을 비꼬며 멜라니아가 곧 과부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만찬장 총격 이후 뒤늦게 해당 발언이 재조명되자 트럼프 부부는 키멀의 해고는 물론 토크쇼 폐지까지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When you have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that are saying things like this every single day for years, you are inspiring violence by people who are already mentally ill.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적반하장이라며 트럼프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실제 트럼프는 한 달 전 자신을 수사했던 전 FBI 국장 로버트 뮬러가 숨지자 그가 죽어서 다행이라고 말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가 정적을 향해서는 험한 말을 내뱉으면서 자신에 대한 공격에는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 선택적 분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이런 이중적 태도가 미국 사회를 더욱 양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어제는 종일 서늘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날이 온화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1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어제보다는 4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맑겠지만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그 밖에 전국 하늘은 흐린 가운데 밤부터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륙은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현재 충청과 경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1도, 대구는 1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과 대구 2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통보했다면서 지도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새 무기로 새로운 표적을 설정했다고 경고해 교착 상태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약 40% 급등한 건데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집권 뒤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보다 형량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다시 중동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방금 붕괴 상태에 있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이란이 지도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가능하면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등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요. 또 해당 게시물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서 백악관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이란으로 오가는 선박의 통항을 봉쇄한 것에 효과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내부 분열로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란 지도부에 미국이 제기한 여러 요구들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란군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계없이 전쟁 재개에 대비해 이전과 같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이란군 대변인은 국영방송에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적 목록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적들이 조국을 다시 침략해온다면 이란과 이란군은 새로운 무기와 방법으로 새 전장에서 맞설 거라며 전쟁이 멈추고 전쟁에서 휴전과 침묵이 흐른 날 이후에도 전시와 같은 신중함으로 훈련을 계속하며 목표를 갱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휴전 기간 군 장비를 생산하고 개량했다면서 지난해 12일 전쟁과 이번 전쟁에서 쌓은 경험 위에 어떠한 적대적 행위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현지 시간 28일 기준 갤런당 4.18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2022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전쟁 직전에 갤런당 3달러 선에 못 미쳤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쟁 발발 뒤에 약 40% 급등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2차 휴전 협상은 사실상 무산됐고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5월로 미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계기談판에 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원래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4주면 끝난다던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결국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I know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going to China on May 14th and 15th. 그로부터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사전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방중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는 이란과 2차 평화협상마저 불발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까지 경호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It's not going to deter me from winning the war in Iran. I don't know if that had anything to do with it. I really don't think so. 사그라지는 듯했던 미중 사이 불씨도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끊겠다며 중국 관련 정유사와 해운사 등 39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관할권 행사라며 반발한 중국, 자국 AI 업체 마누스의 미국 매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희소 자원을 무기로 서로를 옥죄는 고질적 대립 구도가 되풀이되는 모양새입니다. 作为原则，我想强调，中国政府依法依规对外商投资进行审查，并作出有关的决定。 외교가에선 트럼프 방중에 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예정된談판에 앞서 삿바 싸움이 시작된 거란 정반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문제라면 역시 이렇게 이란 전쟁이 벌어진 지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국내 경제가 치명타를 받고 있다는 점이겠죠. 제조업부터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특히 섬유업체는 수출길 봉쇄에 원자재 수급난까지 겹치면서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 불은 꺼져 있고 기계는 멈췄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히잡과 차도르 등 섬유 원단을 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갑자기 배가 출항을 못하고 거기 있는 컨테이너를 다 이제 부산에 이제 내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40여일 만에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공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기계는 대부분 사라지고 텅 비었습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기계는 대부분 고철로 팔아버리고 공장 건물은 임대로 내놓은 겁니다. 대체 운송편으로 물건을 보냈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대체 항구 사정 탓에 하역도 못하고 대금도 받지 못해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월급이라든지 뭐 기타 경비라든지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직원을 다 내보내고 이제 기계도 다 없애고 이제 임대를 나와서 은행 이자를 내야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걱정거리는 원자재 수급입니다. 특히 나프타 공급이 급감하면서 섬유업체는 가동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계속 공급해버리면은 생산해버리면은 한 달 이내 기계 서버리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그냥 놀아야 되고.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기계 5대 가운데 4대를 세웠던 비닐 제조업체는 이제 경영 자금이 걱정입니다. 비닐 원자재 가격은 전쟁 이후 한 달 사이 50% 정도 올랐는데 다음 달엔 2배로 뛸 거로 전망되는 탓입니다. 전에는 이제 원료가 뭐 50%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100%가 오르는 거죠. 5월 달은. 전쟁이 끝나도 한 번에는 안 떨어질 거예요. 중동 전쟁이 2달을 넘어가는 사이 판로가 막히고 원료 공급이 끊어진 중소업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전쟁에 식탁 물가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와 고환율에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탁 물가마저 위협하는 분위기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민 곁을 지켜온 국민음식 삼겹살 가격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치솟고 있습니다. 2달 전 2,000원대였던 삼겹살 100g 가격은 어느새 3,0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돼지뿐만이 아닙니다. 소와 닭고기, 달걀까지 축산식품 가격은 2달 만에 15%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지난달 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6%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조류독감까지 가축 전염병이 축산물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치솟은 유가와 1,500원대 고환율도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해상운임과 유가 상승, 고환율까지 더해져 대부분 수입하는 사료용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매가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사료비는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료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농가 경영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가공업계와 협의해 삼겹살과 목살 등 주요 부위 가격을 최대 28.6% 낮추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김 씨가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묵시적인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본 건데요. 또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징역 4년이 선고되고 법정을 빠져나갈 때는 눈썹을 잔뜩 찌푸렸는데요. 유서연 기자가 김 씨의 항소심 선고 법정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건희 씨. 평소 속행 공판 때처럼 머리는 묶은 채 안경과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김 씨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다만 때때로 변호인과 필담을 주고받거나 눈을 마주치는 등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문 직전 불리한 양형 사유를 짚으며 김 씨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데 김 씨는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된 뒤 김 씨는 변호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법정을 빠져나갈 때는 눈썹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사실은
판결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많은 판결인 건 분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협의해서 상고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저희가 내일 접견 들어가서 또 그렇게 상의 드리기로 했습니다. 1심과 비교해 형량이 2배 넘게 늘어난 상황. 방청객들은 숨죽인 채 선고를 들었고 별다른 법정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인 제1형사부는 오늘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생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법정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0.39% 오른 6,641로 어제 거래를 마감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낮은 일부 가전제품의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외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컴백 등 K-팝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음반 수출액이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공공주택 3만 4천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5, 60대의 퇴직 자금을 노리고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불법 인플루언서가 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개국공신인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과 전운수 대변인이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인재 영입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배지를 위한 징검다리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출입기자단과 작별 인사했습니다. 차출설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부산 북갑 출마를 위해 마침내 청와대를 떠나는 겁니다. 1977년생 청와대 최연소 수석이었던 그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개월 열심히 일했다며 국익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웃는 얼굴로 보내주셨습니다. 전운수 청와대 대변인도 함께 사직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 전략공천이 유력한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인재 영입식을 열어 둘을 성대하게 맞이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100조 원을 투입한다던 AI 강국론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냐며 청와대가 배지를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정 컨트롤 타워를 출마 대기실로 변질시켰습니다. 부산 북갑의 털을 닦던 경쟁자들도 날을 세웠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2년 뒤에 훌쩍 떠나버릴 메뚜기 정치라고 지적했고 안보는 태도, 안보는 정치, 이것은 부산 사나이들하고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하수석 출마를 지시했느냐며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끈질긴 구애에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의 판단을 수용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면서 재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고 민주당은 선거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부채의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영 전 부원장에게 자제와 희생을 또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빚을 진 거죠. 청와대 참모들이 잇따라 출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이 더 짙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3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수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격전지를 시작으로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 겉으론 각자 도생 모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불리 계산 속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은 한때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민주당 김용남 후보 가세로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김 후보는 다시 만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정조준하며 오파전 각축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조국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개혁신당까지 나서면 육자 구도가 꾸려져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서로 표가 갈리며 단일화 논의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범진보라고 불리는 정당들이 크게 연대의 그림을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빨리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선거 날까지 30일 넘게 남은 만큼 저마다 겉으론 표정 관리, 내가 이길 수 있다며 각자 도생 모드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위적 단일화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0%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 생각으로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다만 선거가 본격화하고 판세가 분명해질수록 연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일화 목소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나왔습니다. 일찌감치 추미애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과 달리 구인난이 거듭되고 있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보수연대에 군부를 떼고 나선 겁니다.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조응천 전 의원은 단일화 이유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단일화 할래 말래? 그렇게 할 처지는 아니죠. 다만 저쪽에서 뭐 난리를 치면 그래 한번 들어는 볼게. 정도의 생각이다. 후보들은 공천장에 잉크도 안 마른 상황에서 섣부른 연대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차츰 격전지 판세가 뚜렷해질 경우 진영별로 단일화 이슈가 최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물 노동자 사망으로까지 번졌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와 BGF 로지스가 교섭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5차 교섭 끝에 합의안이 잠정 타결된 건데요. 화물연대가 오늘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양측이 5차 교섭을 벌인 끝에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화물연대 내부 절차를 거친 뒤에 오늘 오전 11시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정식 조인식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요 센터 봉쇄 역시 합의서를 체결한 직후에 즉시 해제될 예정입니다. 파업은 지난 5일 화물연대가 BGF 리테일의 물류센터를 봉쇄하면서 시작됐고요. 화물연대 조합원이 물류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장기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진주에서 중재를 벌여왔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와 BGF 로지스가 교섭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양측이 5차 교섭을 벌인 끝에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선대위를 본격 가동하면서 본선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각 당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매머드와 탈여의도로 그 특징이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정청래, 장동혁 지도부도 정반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선대위 첫 공개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 매머드 선대위 위용에 걸맞게 현역 의원 20여 명이 회의장을 꽉 채웠습니다. 준비된 행정가를 자처한 정 후보는 집값에 민감한 중도층 표심을 선점하겠다는 듯 부동산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고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도 약속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거 때마다 해묵은 부동산, 세금 문제를 꺼내 불안을 자극한다고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즉흥적으로 풀었다가 35일 만에 번복하며 시장에 혼란을 키운 장본인이 오세훈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눈치만 보던 정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에 선도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박원순 시즌2일 뿐이다.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성동구청장 하던 시절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만행을 저지를 때 단 한 번도 입 바른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른 새벽 자율주행 버스에서 시민들을 만난 오 후보는 선대위 구성도 시민을 중심에 뒀습니다. 여의도 인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유권자 12명을 선대위원장에 배치한 이른바 시민선대위를 꾸렸는데 장동혁 지도부와 확실히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의도 문법을 벗어나서 시민 눈높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선 후퇴를 받는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로우키를 유지하며 국회 안에서 이재명 정부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폭 현장 행보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잇따라 내놓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당권파는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대표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국회 청문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며 그분께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다만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방북 대가가 아닌 주가 조작 용도였다거나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모두 반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분으로 칭하면서 공모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남욱을 주리를 들어서 허위 진술을 받고 또 김성태 증인도 마찬가지로 압박 수사를 했다고. 저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죄도 하고 있고요. 김 전 회장은 그분은 제 평생 마음속 영웅이다. 또 포장마차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 막말하길래 싸워 파출소를 간 적도 있다면서 평소 민주당 지지자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설득하고 회유했길래 갑자기 청문회장에 나왔느냐며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공적 사업에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가 또 대통령 되면 꼭 먹고 알 먹고 정책 후원자로 하고 이런 목적 때문 아닙니까?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은 국민의힘 질의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쌍방울이 지난 2019년 북한에 건넨 800만 불이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이 아닌 주가 조작용이라는 민주당 주장에는 선을 그었고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허구한 날 무슨 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이날 종합청문회는 김성태 전 회장이 서용교 국조특위 위원장을 사전 면담했는지를 두고 수차례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땅고르기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그나마 다우는 약보합 정도로 버팀목 역할을 해줬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9%, 0.9% 빠졌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소식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는 아무런 진전도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이 스스로 붕괴 상태라고 알려왔다고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허세 내
강해지는 거짓말이라는 게 외신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이란군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새 무기로 새 전장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전쟁 장기화 우려에 국제유가는 또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장중 $100를 다시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미국 내 휘발유값 역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애가 탑니다.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챗GPT의 오픈 AI가 주간 활성 사용자 수 10억 명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경쟁사 성장에 밀려서 매출 목표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건데요. 막대한 투자는 하는데 성과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거죠. 인공지능 거품론이 되살아나면서 오픈 AI와 연관된 회사는 물론이고요. 인공지능 칩,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까지 급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을 꼽아봤습니다. 간밤의 주가는 1% 넘게 올랐는데요. 장중에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던 덕분인데요. 이후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최종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환급 신청을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기업들의 환급 신청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지만 앞으로도 이런 신청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관심을 어느 정도는 갖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키움의 진땀승을 거두고 최하위 탈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삼성은 두산과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7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입니다. 2대2로 팽팽하던 두 팀의 균형은 6회에 무너졌습니다. 박승욱과 전민재의 연속 안타로 기회를 잡은 롯데는 이호준과 장두성이 잇따라 적시타를 때리며 순식간에 석점을 수확했습니다. 9회 마지막 수비에서 키움의 안타 2개와 볼넷으로 2점을 내주며 한 점 차까지 쫓겼지만 모처럼 마무리로 등판한 김원중이 병살과 삼진으로 급한 불을 끄고 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6회에 나와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현도우는 데뷔 9년 만에 첫 승을 따내는 감격을 맛봤고 김원중은 뒤늦게 시즌 첫 세이브를 기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하위까지 순위가 떨어진 롯데는 9위 키움과의 맞대결 승리로 승차를 한 경기로 좁혔습니다. 조금 힘든 상황들이 겹치면서 그랬는데 앞으로 투수들뿐만 아니라 저희 야수 모두 저희 팀 모두가 조금씩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는 6회에 터진 안중열의 천금 같은 적시타에 힘입어 기아를 한 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기아 김도영은 시즌 9호 아치를 그리며 홈런 선두를 질주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삼성은 두산과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길었던 7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자리를 놓고 펼쳐진 수원 경기에서 KT가 연장 10회 말에 터진 강민성의 끝내기 안타로 LG를 누르고 1위를 지켰습니다. KT는 8회까지 LG에 2점 뒤졌지만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마무리 김영우를 공략해 동점을 만들었고 10회 말 강민성이 끝내기 좌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6대5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KT는 반경기 차였던 LG와의 격차를 한 경기 반 차로 벌리며 선두를 수성했습니다. 역시 연장 승부가 펼쳐진 대전에서는 한화가 10회 말에 터진 페라자의 동점 적시타와 노시환의 밀어내기 타점에 힘입어 SSG의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오예진과 양진, 반효진 등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사격의 위상을 높였던 금메달리스트 삼총사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도 나란히 출전합니다. 여자 10m 공기권총 오예진과 25m 권총의 양진, 10m 공기소총 반효진까지 나란히 대표팀에 승선하면서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빛 관역을 정조준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다시 온화한 봄 날씨를 즐기기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지금은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맑겠지만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그 밖에 전국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륙은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충청과 경북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8.7도, 안동은 9.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전과 대구 2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